안녕하세요. 문학 심리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김소옥입니다. 여러분들이 문학 심리 상담이 무엇인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생소하고 낯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문학 심리 상담의 정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독서 지도나 이런 것을 강의를 한 걸 또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독서 지도나 논술을 지도하다가 아이들을 이제 아이들하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심리적인 부분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상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독서 지도 그리고 독서 치료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문학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독서 치료하고 그렇게 비슷하다 아니면 같은 계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문학 심리 상담 정의와 특징부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학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독서 지도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조금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독서 지도나 문학 심리 상담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학문적인 나눔이 있다는 것은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문학 심리 상담이 독서 지도와 가장 다른 거는 사실은 책을 읽는 형태도 똑같고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수업하는 것에 진행하는 것도 아주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목표하고 방향성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독서 지도는 보통 그 책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를 이제 들여다보고 또 어떤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학 심리 상담은 자기 안을 들여다봐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을 치료하고 또 아픔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표와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만 좀 아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교재를 쭉 보시게 되면 문학 심리 상담의 정의에 문학 심리 상담의 개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문학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지금 논문이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녹음하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때는 단 한 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 심리 상담에 대한 개념을 제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하게 되냐? 문학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독서 치료 그리고 쭉 지금 앞으로 나올 그러한 것들을 통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문에서 어떤 것을 다른 것을 찾을 때 기존에 있는 걸 무시하고 찾는 학문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것을 포함하고 찾는 학문이 있는데, 문학 심리 상담은 기존의 걸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치료의 개념부터 보시게 되면 독서 치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치료라는 것은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로 보면 책을 사용해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독서를 통한 심리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을 어떠한 상황에 어떤 것이 되는지 해서 독서 치료 목록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문학 심리 상담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그러한 것들도 또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적절한 처방 책을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독서 치료는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사서들이나 아니면 임상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교육적인 목표로 시작했다는 것이 독서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 문학치료라는 것은 문학치료라는 게 독서 치료하고 아주 흡사하죠. 그런데 단어는 흡사한데 사실은 문학치료는 독서치료하고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기 서사가 건강하지 않을 때 삶의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문학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서사를 안고 태어나죠. 그리고 서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그리고 자기 인생의 작가는 본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자기 서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기 서사를 바꾸면 삶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일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삶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학 치료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효과가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서사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삶을 구조하고 운영하는 이야기 형태의 인지 체계를 지칭하는 거예요. 말은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서사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 작품에는 작품 안에
작품 서사라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는 자기 서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서로 만나면서 문학 안에 있는 작품 서사와 또 내 안에 있는 삶의 서사가 자기 서사가 맞아 떨어지면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이 이제 문학 치료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글쓰기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쓰기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참여자가 표현적으로나 어떤 성찰적으로 글쓰기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재료의 하나로 글을 쓴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글 쓰는 거 말고 어떤 표현이 있죠? 뭐 노래나 아니면 율동이나 굉장히 예술적인 것들이 많죠. 그래서 예술 치료의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글쓰기 치료라는 것은 그냥 글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성찰을 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떠한 것이 했어. 그냥 뭐 일기 쓸 때도 그렇잖아요. 밥 먹고 세수하고 학교 가고 이러한 일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그랬어. 성찰이라는 건 뭐죠? 늘 느끼는 거 똑같이 느끼는 거 성찰이 아니죠. 이런 감탄이 나올 정도로 또 다른 것을 느끼는 것이 성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성찰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그리고 이제 삶을 또 잘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떠한 인생에서 우리가 또 꼭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널 치료라는 것은 글쓰기 치료의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재에 보시면 알겠듯이 도안된 글쓰기를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널 치료는 방법이 다양하고, 그리고 그 방법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것들, 아니면 이거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 3분 글쓰기 아니면 5분 쉬지 않고 글쓰기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널 치료는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는 학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저널 치료는 어떤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그러니까 통틀어서 그 모든 뭐 독서 치료나 이야기 치료 또 문학 치료가 다 효과가 있는데, 저널 치료는 임상으로 효과가 검증된 치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글쓰기를 목표 지향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소해야지, 치료해야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과도 확실히 드러나요. 이게 안 됐는데 이 목표에 맞게 내가 제대로 글을 쓰지 못했어. 아니면 이 목표에 맞게 글을 썼어. 라고 어떤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효과도 확실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저널 치료라는 것은 심리 치료 또는 개인의 어떤 성장을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고, 또 생각이나 감정들을 기록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한다는 말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기록이라는 것은 그냥 쓰고 뭐 어떤 물론 찢고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많아요. 저널 치료라는 건 개인적인 어떤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또 차후에 본인이 봄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떠한 그때는 그러한 것이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과는 어떻게 다르지, 이렇게 자기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또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게 되면 지극히 또 사적이고 자유로운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일기 그런 형식이라서 누가 어떤 비판이나 평가 이런 것을 받지 않는 순수하고 독특한 글쓰기예요. 그러면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누군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욕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나쁜 말도 쓸 수가 있겠죠. 화가 나면.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이 볼까봐 겁을 낸다면 사실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검열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글쓰기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누가 볼 것 같으면 태워 없애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볼 수 없게 잘 보관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야기 치료의 어떤 개념을 보시게 되면, 이야기 치료라는 것은
문학 치료나 또 독서 치료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그 상담학적으로 가장 밀접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기 치료는 해석학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이야기 그 도구를 사용하였던 기존의 상담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상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치료적 기능을 극대화한 상담 기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상담에는 어떠한 인간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봤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상담을 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인간관의 하나인데, 이야기 치료 인간관은 굉장히 특이해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인간이 보면 기본적으로 이야기라는 걸 가지고 태어났고, 이야기 주체는 본인이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이야기는 주제가 있는 삶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다,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모든 어떠한 생각도 틀린 생각은 없고 어떠한 생각도 무조건 옳은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담자가 하는 말이 설혹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 미움에 원인이 있고 어떤 형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 옳다, 틀리지 않다. 그 사람의 기본에 가지고 있는 자기 서사의 주인공이고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은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이야기 치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1급 과정에서는 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하나씩 다 보시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략만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그 이야기 역시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이고, 문제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문제고, 문제에 대한 어떤 사람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 말이 문제가 좀 어렵게 들리실 텐데, 이건 뭐냐면 문제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분리하는 개념이에요. 이야기 치료를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핵심적이고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하나의 기법인데, 그래서 문제를 분리하는 거예요, 사람과. 그래서 흔히 어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아주 정석인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그거를 문제시하는 사회가 문제이지 그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면 저게 무슨 말이지 하실 건데, 이야기 치료는 이제 양유성 박사님의 책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저도 그 책을 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또 하고 1급에서도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시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 이야기 치료도 궁금해하신 분들은 책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 치료라는 것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시를 기본으로 읽거나 낭독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고, 또 시를 또 쓰면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치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치료 장면에서 시 치료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고도 흔히 상담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시치료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훈련을 쌓은 치료자가 참여자의 문제 상황과 관련된 그 적절한 시를 사용해서 읽고, 시에 대해서 토의하고, 또 관련된 다른 시나 그 글을 쓰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다른 그 참여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또 미완성된 자아를 회복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가 가지는 어떤 상징과 은유를 자기 삶에 흡수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학 상담이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학교에서만, 이제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라서 아직 논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문학 상담은 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아우른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학 상담에서 문학은 그냥 어떤 문학 작품, 텍스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 활동을 다 통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언어 활동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아나 어떤 자기 언어, 이러한 자기 능력, 참된 어떤 본질, 이런 것을 찾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주체성을 확립하고 인간의 관계성을 목표로 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치료적이고 상담적인 것보다는 문학을 활용한 어떠한 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은 편안하고 대중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읽기, 쓰기, 뭐 말하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 서사를 재발견하고 재구성하면서 어떤 세계 속의 자기를 어떻게 새롭게 또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러한 형태로 문학심리 상담이 이제 어떠한 것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문학심리 상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먼저 말씀드리는데 지금 2급에 나와 있는 대체로의 그러한 학문적인 부분들은 독서치료의 논문에서 발췌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독서치료라는 학문이 가장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래됐고 가장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2급의 대부분은 독서치료의 그러한 논문이나 이런 것에서 발췌를 한 거고요.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을 우리 그 과목에 맞게 지금 자격증에 맞게 문학심리 상담이란 용어로 바꿨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심리치료적인 특징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다른 치료하고는 다르게 방법이나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고 누구나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론을 전부 다 체계적으로 알고 뭔가 뭐 상담적으로나 아니면은 방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책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형태가 많기 때문에 다른 치료에 비하면 상담에 비하면 접근이 쉽다는 거죠. 장기간 어떤 것보다는 단기간에 행동이나 수정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이유는 뭐죠?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은 주제라는 게 있잖아. 대체로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계속 듣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교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돼서 심리 상담이 꽤 효과가 있고 빠르게 효과가 있는 학문 중에 하나인 거죠. 문제 행동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전문가에게도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치료 효과가 굉장히 뚜렷하다는 것도 하나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그 상담이나 치료를 하게 되면 저항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얘기를 왜 내가 너한테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약간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책을 통해서 책에 나와 있는 인물이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항감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담자가 흥미로운 책을 가져다 주면 그것 또한 저항감이 적어지면서 쉽게 이제 치료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 지도나 어떤 예방, 성교육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책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상담적인 특징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상담에서 우리가 독서 치료용 자료를 흔히 그 내담자에게 줌으로 인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담자와 책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의 역할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고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담자와 소통을 하면서도 내담자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또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데가 한 가지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전문성인데 이게 어떤 숙련된 것, 또 건전한 인간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잖아요. 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상담의 이론적인 것들을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문학심리 상담은 그 예방적인 차원이나 어떤 발달적인 차원과 함께 이상심리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이나 아니면 또 그런 장애가 아니라 생활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싶어하는 분이나 모두 다 상담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상담 관계인데 우리가 인간 그 관계에서 주체라는 그러니까 모든 상담의 주체는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전제로 하죠. 그런데 문학심리 상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책과 내담자 또 상담의 주체이긴 하지만 상담 관계에서 아예 없거나 약화되는 건 아니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책하고 내담자만 있으면 돼.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문학심리 상담사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상담가가 개입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 책, 상담자 어떤 상호 역동적인 삼각관계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가면 상담가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상담자가 또 이거는 뭐 공감, 뭐 반영적 경청, 상담자의 자기 노출 중면 이런 거는 상담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문학심리 상담에서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해결해야 될 이제 과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담은 모두가 다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게 있어요. 이상심리적으로나 또 어떤 발달적이거나 이런 모두 다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냥 발달적이다, 예방적이다 이런 거는 자기가 그 성장하는 발달에서 위기를 경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2급의 그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각각의 대상별, 문제별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데서 보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상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을 다루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이 배우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접근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몇 번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경험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이제 경험이 쌓여져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지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5번째로 상담이 일정한 과정이라는 게 있죠. 그 시작과 전개, 끝이 있는데 그 문학 심리 상담에서 보시게 되면 독서 어떤 행위라는 관점에서 전, 중, 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의 활동은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진단하고 나서 책을 선정하고 텍스트를 선정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중 활동이라는 건 치료용 자료를 읽고 치료적인 발문을 통해서 이제 적절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거죠. 그 3번째로 후 활동은 상담을 종결하고 내담자의 어떤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단계예요. 이러한 것은 아주 이제 심플한 단계로 나누어져 있지만 문학심리 상담의 단계 부분에서는 더 다양한 단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상담의 어떤 매체는 뭐죠? 여기 문학심리 상담의 매체는 말 그대로 그 말을 통한 치유 그리고 그 모든 상담의 매체는 말인데 이거는 책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이 매체가 된다는 거는 말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아니면 이해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책을 선정할 때 중요한데 그 책을 이해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하기 싫은 사람,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표현력이 좀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문학심리 상담이 어떠한 효과 면에서도 조금 수준이 낮고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끼시겠지만 문학 심리 상담이라는 건 문학을 매체로 하고 상담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똑같은 책을 가지고 들어가도 다양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체계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하셔야 될지를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